안녕하세요. 이제 대망의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인데요. 먼저 숙제를 볼게요. 지난 시간 숙제.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Math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사인 예로 들었고 Math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이 결과가 나온 거는 라디안 값이니까 그 라디안 값을 60분법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한다? 곱하는데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는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파이를 math.py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완벽하게 잘 해주셨어요. 도장 찍어 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정말 참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 이제 수학을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줬고, 이제부터 할 이제 그 역삼각함수를 알아볼게요. 역삼각함수는 지금까지 배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함수에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려면은요. 1대1 대응에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1대1 대응 관계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게 그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잠깐 볼게요. 1대1 대응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생각해 볼 때요. 이제 이런 함수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x가 있고 그래서 x 값을 넣으면은 이제 y 값이 나온다고 해요. 이때 이렇게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이 f를 함수라고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는 부분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정의역이라는 말로 수학 시간에 배워요. 정의역. 들어는 보세요. 못 외우더라도 정의역. 그 다음에 요 받는 부분은 이제 공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함수가 되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은 이제 또 b는 이렇게 c로 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b가 여기 또 이제 d가 하나 있는데 b가 또 결과물 d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 오직 여기서 B에서는 하나만 이제 나오는 1대1 대응만 돼야지 돼요. 1대1 대응.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1대1 대응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Z가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G가 있는데 이 Z가 이제 이 Z도 예를 들어서 G는 필요 없겠다. G는 지우고 Z도 이제 D를 가르치고 Z가 결과물이 이제 D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B라는 게 또 결과물이 이제 D라는 결과 나오는 거. 이거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냥 이 보낸 쪽, 요 정의역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뭘로 싹 가려버렸을 때 뭘로 가릴까? 예. 이쪽 부분을 뭐 그냥 싹 다 가렸다고 쳐요. 이렇게 싹 다 가렸을 때 이쪽에 보이는 부분 선이 하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게 가면 그러면 돼요.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 있겠다. 그림이 지금 다시.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그려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이제 C.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은 B가 이렇게 두 개 가는 거.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Z가 있는데 Z도 이렇게 C라는 함수값을 내는 거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1대1로 대응되는 데만 이제 이렇게 함수가 정의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수는 1대1로 대응이 돼야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역함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역함수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역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C가 B로도 가고 또 C가 역함수로 되면 Z로도 가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런 형태의 함수는 역함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역함수 안 된다. 역함수가 아니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인데 이 삼각함수는 바로 이렇게 그냥 함수로 할 때는 함수로 되는데 역함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범위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는 각도를 넣으면 이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정의역에다가 우리가 각도를 넣게 되고요. 각도를 넣고 그리고 각도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 공역에는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사인 각도로서 3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넣어주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값으로 나오는 숫자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도를 넣으면 숫자가 나오게 이 함수, 삼각함수는 정의가 돼가지고 여기에 사인도 있고 또 우리 코사인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탄젠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인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잠시 기억을 환기. 어떻게? 고개는 뭐? 집으로. 코사인은 빗변에서 세타 걷죠. 탄젠트는 바로 집으로 해서. 근데 그런 우리가 했던 이 삼각함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역으로 반대로 할 경우를 이제 그 역함수라고 하거든요. 역함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역함수다 이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줘요. 이쪽으로 가는 거가 되죠. 이걸 그리고 마이너스 1처럼 이렇게 적어줘요. 이걸 역함수라고 하는데 읽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이거를 아크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크라고 읽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아크사인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역함수가 이제 요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역함수가 아크사인이 존재하게 되고 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존재해요. 코사인도 역함수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표시해가지고 아크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크 탄젠트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것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역함수로 하게 되면은 1대1 대응 관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 적용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먼저 사인과 그 역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사인 같은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걸 사인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거를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역함수가 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값, x 값에다가 y 값, x 값에다가 y 값 하나씩 나와서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데 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y 값이 요 x 값 만나고 또 이쪽에 있는 x 값도 만나고 이렇게 두 개씩 돼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은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은 이 사인은 y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인 x라고 했을 때 그냥은 역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부분 아닌 부분만 이제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그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좌표는 이제 여기는 1 그리고 이쪽은 이제 2분의 파이 되는 좌표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요 부분에서는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요 범위만 그래가지고 x는 이제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 부분만 사용해가지고 역함수를 한다 하고 범위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함수로 사인의 경우는 사인의 역함수 이렇게 해줘요. 이제 그 먼저 범위 지정부터 잠깐 볼게요. 먼저 그냥 사인의 경우는 범위가 x의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다음에 y 값의 경우 범위가 지금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1 사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역함수로 요 범위는 아무튼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역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x, y 범위를 이제 써주는 거고요. 이걸 역함수로 할 때는 역함수는 그냥 x랑 y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 y 자리에 x를 넣어주고 그래서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리고 요 x에 y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y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그리고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역함수가 나와요. 즉 사인은 1대1 대응이 원래 안 돼. 역함수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른다. 즉 범위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역함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y는 sin x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역함수로 쓰려면 그냥 x 자리에다가 y 넣고 y 자리에 x 넣으면 돼요. 그래서 x는 sin 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인의 이제 역함수 표시인 마이너스 1 같이 생긴 아크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크 사인 x는
y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각도를 넣으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역함수는 반대로 이제 숫자를 넣으면은 각도가 나온다.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나온다.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나온다. 자, 삼각함수에서는 각도를 넣으면 숫자가 나오고, 역함수에서는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나온다. 그것 때문에 역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각도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게임에서 각도를 알고 싶을 때 그 각도 값을 역함수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사인의 경우를 봤고요. 이번에는 코사인 볼게요. 코사인의 경우는 그래프로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삐뚤삐뚤해도 유념해서 보세요. 여기가 이제 파이고요. 그리고 여기 0 자리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1 사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코사인의 경우도 범위는 어떻게 이제 중복이 안 되는 1대1 대응이 이제 되는 부분은 원점 가까운 곳에서 코사인의 경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x 값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0이니까 x 값이 0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이. 그래가지고 x가 0에서부터 파이 사이. y는 이것의 y 값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면은 코사인의 이제 그 역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게 돼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y는 이제 코사인 x다 이렇게 이제 해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의 역함수 아크 코사인이거든요. 아크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먼저 범위부터 지정을 해줘야죠. x 자리에 x에 y 넣고 y에 x 넣으면 되니까, 자, x는 역함수는 자 여기 y에 x 넣으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또 y는 x에다 y 넣어야 되죠. 역함수는 y는 0에서부터 파이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함수니까 y에다 x 넣고 x에다 y 넣어야 되니까 x는 코사인 y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코사인이 이쪽으로 쭉 가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이 아크 표시 마이너스 1처럼 생긴 아크 코사인 곱하기 x는 y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사인의 역함수. 그리고 범위는 요 범위.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 개념만 보면 돼요.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설명해 드릴게요. 탄젠트의 경우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이쯤이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도 하고, 여기 원점 0이고, 여기서요 대충 이렇게 밀어주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끝없이 이렇게 나가는 형태예요. 이게 탄젠트인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 주면 되냐면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사이. 근데 이때 같다 안 붙어요. 요렇게 요 범위예요.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2파이 이 꼴이 안 붙습니다. 이 꼴 안 붙어요. 그리고 y의 경우 문제. y가 어떻게 되냐면요. y는 이쪽으로도 무한, 위로도 무한, 아래로도 무한이에요. 무한은 이렇게 표시해줘요. 메비우스 고리처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보다 작고 y는 또 플러스로 무한보다 작아요. 무한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y는 즉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자, 이제 이 탄젠트를 이제 역 함수로 해주면은 아크 탄젠트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크 탄젠트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y는 탄젠트 x다 이렇게 해줬을 때, 자 먼저 그 범위를 한번 먼저 지정을 할게요. 범위 지정하냐면은 그 x에다 y 넣고 그 역함수는 x에 y 넣고 y를 또 x로 바꿔주면 되니까 역함수로서의 먼저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자 x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보다 크고 플러스 무한보다 이렇게 작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y는 요거죠. x를 y로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고, 그리고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모든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크 탄젠트로 해줄 때는 이제 이것도 역시 y에다 x 넣고 x에다 y 넣으면 바꿔주면 되니까 x는 탄젠트 y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탄젠트를 이쪽으로 쏙 보내버리면은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1 붙여주면은 아크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아크 탄젠트 이렇게 아크 탄젠트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크 탄젠트 외웠어요? 아크 탄젠트. 그래서 아크 탄젠트 x는 y다. 요 탄젠트 쪽으로 쏙 보내가지고 아크 딱 해가지고 아크 탄젠트 x는 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우리가 역함수를 봤어요. 방법은 뭐냐면은 원래는 삼각함수는 역함수 안 된다. 왜냐면 1대1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범위만 1대1 부분이 되는 그런 범위로 해가지고 역함수로 해줄 수 있고, 사인의 역함수는 아크사인, 그리고 그 코사인의 역함수는 아크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역함수는 아크탄젠트, 아크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참에서 자 아크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쓰는 거를 볼게요. 매스 모듈 불러 먼저 주셔야 되고요. 요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어가지고 사인이라고 있는데 아크 사인은 어떻게 쓰냐면은 파이썬에서는 A 사인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너무 쉽죠. math a 사인 3 하면은 그래가지고 x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삼각함수의 경우 각도를 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숫자가. 삼각함수는 숫자를 넣으면은 각도가 나온다. 이랬어요. 따라서 이거 지금 arcsign에다가 우리가 이제 숫자 0.5를 넣어 볼게요. 0.5를 넣으면은 이게 이 x 값은 이제 그 각도 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라디안 값이니까 요 x를 라디안 값을 이제 그 각도 형태 값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준다?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은 거 요거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y 해서 y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45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근데 이거 계산 잘못됐어요. 계산이 지금 결과물이 엉뚱한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돌린 거예요. 실행을 할 때 여기 지정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탭의 거 과정은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아크사인 0.5 하면 어쩐지 좀 느낌이 이상했어. 요 값은 그게 45도가 아니에요. 아크사인 0.5로 요 파일 지금 우리 매스 스터디 요거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요 x 값은 0.5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각도는 y는 요거 이 30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냥 이거는 뭐 외우면 좋은데 0.5에 해당하는 2분의 1은 삼각함수로 그러니까 아크사인 값으로는 6분의 파이 30도 그러거든요. 그 수학 시간에는 그냥 그런 거 외우게 할 거예요. 몇 개 특수각들은. 근데 여기서는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전혀 상관없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실행하는 탭을 엉뚱한 걸 지정해서 엉뚱한 값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0.5 하면은 이렇게 했고 지금 보자는 건 뭐냐면 아크사인은 이렇게 쓴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할까? 그냥 아크 코사인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볼까요? 아크 코사인 값으로 이제 1을 계산해요. 역삼각함수는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나온다. 그래서 1을 넣으면은 어떤 각도가 나오느냐? 먼저 x를 보면은 실행시키면은 0이라는 이제 라디안 값이 나와요. 0이라는 라디안 값. 이 0이라는 이 라디안 값을 이제 y에서 이제 그 60분법 도로 바꾸고 싶으면은 디그리로 바꾸고 싶으면은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파이분의 180 하면 되니까 요건 요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래서 y 값 보면은 이제 0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어떻게 하냐? 아크 탄젠트겠죠? 요거예요. 아니, 탄젠트. 요거. 아크 탄젠트. 자동 완성으로 지금 나오는 아크 탄젠트. 우리가 지금 아크 탄젠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크 탄젠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은 아크 탄젠트 값으로 1 계산해 주쇼 해가지고 먼저 이 x 값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0.78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여기 각도긴 각도인데 라디안 값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역삼각함수는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크 탄젠트로 그래서 1을 넣으면은 지금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각도 값인데 요거를 이제 60분법 각도로 바꿔주려면은 요렇게 마찬가지로 180 나누기 매스 파이 즉 파이분의 180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y는
각도로서 치면은 이렇게 45도다.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크 탄젠트 부분이고요. 아크 탄젠트 부분이고, 그래서 아크 탄젠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은 각도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각도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x 먼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매스 아크 탄젠트 1 계산하면은 요 x 출력해 보면은 이제 0.78539 어쩌고저쩌고 라디안 값으로 나오는데, 이 라디안 값을 이제 우리가 디그리 값으로 60분법 각으로 바꿔주려면은 곱하기 파이분의 180 요걸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45도 나온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왔던 길의 초절정 엑기스인 거예요. 엑기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크 탄젠트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크 탄젠트 2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버니가 게임 캐릭터가 회전하고 요거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하겠어요. 자, 오늘의 숙제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매스 아크 탄젠트로 이제 이렇게 1값을 구해가지고 45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그 캡처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